대장동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요. 유동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신은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낀 핵심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 인물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래서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영석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권 기자도 깜짝 놀랐을 텐데 지금 김만배 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김 씨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또렷하고 텔레그램 등 SNS도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도 정신이 다소 혼미하긴 했지만 흉기로 자해했다고 직접 말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해를 처음 시도한 게 어제 새벽이었고 밤늦게 발견됐으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고 이걸 처음 발견한 게 김 씨의 변호인이라는 거잖아요. 김 씨 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변호인이 알고 찾아갔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김만배 씨 측 변호인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김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유독 낌새가 이상해서 저녁 무렵에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고 전화를 했고 김 씨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가봤더니 자해한 김 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쯤부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해한 지 거의 20시간 만에 변호인들이 김 씨를 찾은 겁니다. 자, 애당초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군요. 그런데 김 씨가 왜 그랬을까요? 예. 아무래도 대장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한 중앙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검찰이 김 씨가 숨겨놓은 자산 260억 원을 발견하고 이를 도운 측근 2명까지 체포를 하니 김 씨가 극도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주변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속되겠다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고 예. 자해한 날에는 내가 없어지면 해결되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수사 속도를 늦추려고 그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씨가 발견됐을 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지연할 정도로만 자해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다.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측에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점은 석방 이후로 폭로를 이어온 남욱 유동규 씨와는 달리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해석입니다. 예. 하지만 일당들이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고 검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김 씨가 이젠 더 이상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해석입니다. 예, 정말 뭐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긴 하군요. 검찰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검찰은 한마디로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앞으로도 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일은 당연히 검찰이 할 일이란 겁니다. 일단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남아있기도 하고 압수물 분석도 해야 돼서 당분간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또 김 씨가 자해를 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한 만큼 김 씨를 다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갈 명분도 생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이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시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걸 단순한 수사 압박감 때문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권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